네, 반갑습니다. 동동영합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 특정한 올라갈 만한 호재 혹은 이슈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올라가기 마련인데, 근데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이제 그게 가장 이제 힘든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눌렀다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삼성중공업도 보시면은 이전에 여기서 한번 큰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고점과 저점이 계속 갱신하면서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때는 이제 우리는 하락의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고점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들도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각수렴이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마찬가지 이렇게 에너지를 경축해서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 아래로 방향으로, 위로 돌파하면 당분간은 윗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대형주는 이제 역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꼭 봐야 됩니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면서 이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제 이렇게 상승으로 돌려지는 이 과중에, 여기서는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많이 몰리면서 뭔가 좀 전환점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테마 매매를 할 때는 조금 더 다릅니다. 근데 테마 매매는 아무래도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는 요런 그 자리를 우리가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테마든 간에, 근데 이제 대형주든 그 테마로 짧게 짧게 움직이는 그 소형주 중형주들도 대부분의 주가 흐름은 급등하고 난 뒤에 급등하고 난 뒤에 충분히 가액과 기간의 조정을 주고 올려내는, 이 박스 최종적으로 올려내는 이런 자리를 우리는 좀 선호를 하게 되죠. 지금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런 그 박스 속에 갇혀 있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게 언제부터냐 하니까 이때쯤부터라고 볼게요. 그러면 2020년, 2021년 긴 시간 동안 이제 박스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저점은 현재 여기서 한번 잡아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살짝 높은, 여기 살짝 이렇게 튀었다 오른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이제 그 이 메이저 수급들이 여기는 이제 좀 낮은 가격대고 한번 들어갈 볼만 하다, 이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단기적으로 봤어 그렇지, 멀리서 보면은 이게 결국 계속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지언정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되면은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또 한 차례 끊임없이 상승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만큼 우리가 이거를 장기로 보느냐 단기로 보느냐 혹은 분봉을 보느냐에 따라서 뭐 분위기는 달라지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은 항상 비중이 그 뭐죠? 이 시총이 크든 작든 간에 항상 눌림 주고 난 뒤에, 그리고 삼각 수렴을 주고 난 뒤에 어떤 특정한 가격대를 이렇게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난 뒤에 이렇게 올리는 자리는 정말 이 자리야말로 한번 매매해 볼 만한 자리거든요. 이렇게 비어 있는 이런 구간들을 한번 접근해 볼 만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오른 척 하다가 페이크 주면 사실 이렇게 무너지면, 또 무너지는 만큼 내가 또 손절선을 정해 놔야 되겠죠. 추가 매수를 할 것인가 혹은 손절을 할 것인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장기적인 매매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은 몰빵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눌렀을 때는 내가 조금 더 담는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거를 잘 매매할 때 생각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게 되고, 또 이렇게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종목을 사지 않고 이 종목이 눌렸을 때는 내가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또 다른 종목이, 또 이런 종목이 이런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또 다시 사고 또 다시 사고 해서 결국 이제 백화점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종목이 정말 많이 눌렸다가, 충분히 눌렸다가 지금 올려낼 때 내가 매수를 할 번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에 적긴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현금들은 다 다른 종목들에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어, 추가 매수할 그런 그 현금은 항상 보유를 하는 게 사실 맞겠다. 사실 저도 이게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되내야 되겠죠. 되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종목군 한번, 테마군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이 눌린 자리에서 항상 돌파하는 자리, 그리고 위로 열려 있는 자리는 어느 그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형주든 간에
매매해 볼 만한 좋은 자리로 늘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인성 정보인데요. 저는 인성 정보를 가지고 이제 수익을 이미 실현을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수익을 금요일자에 실현했는데, 이게 윗꼬리 주면서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리면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잘 버티는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자, 아까 그 삼성중공업에 올림 강하게 급등하고 난 뒤에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다가 올리는 이런 흐름들이 보이시죠? 자, 박스를 친다면 최종적으로 뭐 대략 이런 박스, 그리고 다시 올리고 다시 한번 또 올리면서 자, 뭐 전고점 근처까지 자,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꼭 이렇게 가라는 법은 없지만, 자, 이 종목도 충분히 이제 급등 단기간에 한 달 만에, 한 달, 두 달 만에 200% 급등하고 난 뒤에 가격과 기간 조정들을 충분히 이제 만들어줬어요. 이제 고점, 종가상 고점은 이제 이 자리였거든요. 대략 3,300원 정도 되는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를 지금 지켜줄 것 같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자리는 충분히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 사야 되냐? 네, 그렇게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락의 추세가 끝나고 난 뒤에, 네, 충분히, 네, 이렇게 하락의 추세가 끝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하락의 추세, 이 추세 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면은 결국 이런 삼각 수렴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를 돌파하면 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돌파하고도 사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은, 이 하락의 추세를 올려내고 난 뒤에, 그리고 가격의 매물대, 자, 이렇게 가격의 매물대도 올려놓고 난 뒤에 매매를 해야 되는데, 자, 인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자, 그동안 거래가 막 터지는 것보다 월등히 큰 거래 터지면서 윗꼬리 길게 주면서 이런 강하게 두드렸던 이런 모든 자리들 다 뚫고 올려냅니다. 그죠? 뚫고 올려내고 난 뒤에 그 다음으로 이제 매물대인 이 자리가 보이죠? 이 자리 3,300원짜리, 이전에 이런 고점 맞고 떨어졌던 이런 그 매물대를 또 저항 삼아서 계속 두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드리죠. 네. 자, 이렇게 갈 것 같다가도 한 번 더 눌렀다가 이렇게 가요. 그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가냐면, 여기 이제 윗꼬리 여기 보이시죠? 네. 분봉산 보면 더 확실히 보일 겁니다.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주가 흐름이라 하면 쭉 하락 추세, 그리고 하락 추세 올리고 난 뒤에 여기서 두드리다가 탕 튀어 올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고점이 쭉 떨어지고 난 뒤에, 자, 이 자리가 계속해서 두드리는 자리였죠. 이 자리가 계속 두드리는 자리고, 분봉상 보시면 또 눈에 보일 겁니다. 계속 두드리다가 탕 올려내죠. 이 올려낸 이 캔들이 이제 기준봉이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자리를 계속 두드리죠. 대략 3,200원 정도 되는 자리죠. 3,200원에서 3,250원 되는 자리를 두드리다가 탁 트여 올립니다. 분봉을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구간에, 혹은 이전에 이 고점에 돌파하는 구간을 매수의 그 타점으로 잡아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거래가 또 강하게 터졌습니다. 그만큼 여기 이제 매물대가 강하게 이렇게 저항을 맞았던, 긴 시간 동안 저항을 맞았던 자리를 올려낼 때는 그만큼 이제 돈을 많이 쓴다, 이제 이렇게도 한번 우리가 설명이 될 수 있겠죠. 네. 저는 이게 분봉을 한번 볼까요? 저는 분봉도 좀 보면서 매매하는 스타일이니까. 이 종목 좀 정직하게 움직였어요. 자, 보시면은 일단 그 고점 삼았던 자리, 자, 뭐 대략 이제 이 자리가 중요했던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도 찍고, 그리고 이 고점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빠졌냐면 8월 13일부터 25일까지, 자, 무려 거의 한 30% 빠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 이 자리를 잡아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봉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똑같은 차트 흐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반복되는 이런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매매 기준을 좀 삼아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내가 깨진다면 손절 혹은 추가 매수를 하겠다. 여기에서는 내가 한번 매매해 볼 만한 중요한 자리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한번 급등시키고 난 뒤에, 자,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였어요. 이 자리 중요한 자리였고, 그리고 이 밑에도 되게 중요한 자리였어요.
계속 두드리다가 탁 튀어 올립니다. 여기 딱 보시면 이렇게 박스를 정확하게 딱 이렇게 잡아주지 않고 살짝 이렇게 이탈을 시켜서 개미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뭐 이런 그 주가의 흔들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리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여기서 이제 돌파할 때 사서 이전 고점의 자리, 대략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요 구간을 한번 매매를 해 볼만 하겠죠. 네. 이런 자리도 충분히 매매해 볼만 합니다. 거래가 동반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급등이 나옵니다. 네. 5분 봉상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까 따라잡기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분봉을 보고 매매하는 것보다 일봉을 보면서 매매를 했어요. 여기를 많이, 여기 이 자리를 돌파하고 난 뒤에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 이렇게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매매해 볼만 하겠구나 해서 이 안에서 이제 매매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일봉상의 흐름은 바닥을 돌려서 이제 유턴을 해서 계속 위로 이제 돌파하려는 시도가 이렇게 보였었기 때문이죠. 좀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올려내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좀 거지부지 했는데 점심 때 뭐 일하다가 보니까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네, 이만큼 올라가서 1차적으로 여기서 한번 매도해서 15%인가 17%인가 정도 수익이 났었고, 그 다음에 쭉 떨어져서 자, 이 자리를 훼손하더라고요. 자, 분봉상 봤을 때 여기는 나름 지지해주는 자리였죠. 네, 물론 이렇게 눌렀다가 돌바닥 그리고 다시 또 올려주긴 했습니다. 이 자리를 훼손할 때 여기서 저는 전량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다 챙겼습니다. 근데 일봉상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 종목을 이제 매매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원격 진료. 그러니까 지금 그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 진료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홍준표 씨가 아무래도 윤석열, 오늘도 뉴스에 나왔는데 윤석열보다 7.8% 후보 적합도 연속 1위 하면서 7.8% 포인트를 앞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그 윤석열 관련주 중에 파평윤 씨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웅진, 싱크빅 이런 서로 말도 안 되고 서로 인간관계 전혀 없는 종목들도 윤석열 관련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급등이 나오듯이 지금 그 홍준표 관련주들도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로 이야기하면서 얘가 이제 슝 급등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홍준표 씨가 뭐죠? 이 원격 진료에 대한 그런 그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 공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좀 오른 겁니다. 거래가 강하게 동반됐습니다. 이게 내일자, 월요일자에 강하게 더 갭을 띄우면서 날아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눌림을 준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 눌림도 이런 그 돌파의 자리, 여기도 이제 지지를 해줄 만한 자리긴 한데 좀 더 깨고 눌렀다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만큼 눌러주면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번 매매해 볼 만합니다. 거래가 강하게 동반되고 이슈가 살아 있습니다. 자, 인성 정보만 이제 원격 진료가 아니죠. 라이프 시멘틱스도 있는데 이 종목을 좋게 생각했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바닥에서 올릴 때 그 이유가 메타버스 관련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메타버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죠? 이런 그 원격 진료 관련주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거든요. 주식을 하면서 저도 느끼지만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바닥이라는 게 이렇게 몇 번 두드려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다시 이렇게 눌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전 저점에서 잡아줄지, 한 번 더 이렇게 밑으로 깼다가 이렇게 올릴지, 그리고 마지막에 빵빵빵 세 방 만에, 그죠? 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막 한 달 내내 비실비실 쭉쭉쭉 빠지다가 질질질 빠지다가 불과 한 3, 4일 만에 그 여기를 돌파해보면서 날아가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흔히 많이 보면서 아이고 털렸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이전 바닥,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두드리면서 바닥스러운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이제 위로 올려내는 거를 한번 보고 한번 매매를 해볼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돌파가 나오면은 일단 이 전 고점스러운 자리까지는 좀 열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자리까지 좀 열려 있습니다. 뻥. 때문에 이 자리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 원격 진료 관련주 보니까 이제 예전부터 비트 컴퓨터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비트 컴퓨터. 네. 자, 비트 컴퓨터는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는 그 종목이 아니네요. 그죠? 자, 최근에 이제 고점, 많이 두드렸던 고점이 요 자리에서. 아유, 많이 두드렸죠. 여기를 올려내지 못하고, 여기 누군가는 올려내겠네. 개미를 털고 상한가 찍었으니까 올려내겠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무너져요. 여기서도 한번 윗골을 치면서 매물대 맞고 다시 떨어졌고. 근데 이제 저점스러운 자리가 어디였냐 보니까 이 자리였어요. 그죠? 네, 이 박스 안에 지금 갇혀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런 하락의 추세가 끝나고 난 뒤에 올려내는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도 뭐 고점을 연결해 본 결과, 뭐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죠. 여기를 지금 또 두드리고 있죠. 지지와 저항이 되는 특정한 가격대가 대략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도 올려내면 하락의 추세와 이 하락의 추세와 그리고 이런 두드림의 어떤 연속들이 돌파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를 다 올려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자리까지 뭐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열지금 하고, 자, 여기서 돌파하는 걸로부터 해서 이까지 한 13%에서 뭐 많게는 15% 정도까지. 근데 또 모르죠. 여기를 또 지지하지 못하고 또 깨트려지면서 좀 더 밑에서 또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파 매매, 같은 돌파 매매라도 여기서의 돌파 매매, 여기서 돌파 매매보다는 충분히 누르고 박스의 하단 부분에서 올려낸 돌파, 박스의 하단 부분에서 올려낸 돌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길게 보면은 이 자리는 항상 바닥권이었고, 이 자리에서 올려낼 때 사면은 분명히 수익을 줬던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유비케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유비케어도 사실은 이 점점점 저점이 고점이 떨어지고, 네, 고점이 점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저점도 계속 여기를 잡아주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점점 이제 모아가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아니면 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원격 진료의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얘는 굉장히 좀 약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확인하게 눈에 띕니다. 그죠? 다른 애들은 지금 이런 그 어떤 하락의 추세, 이런 하락의 추세들을 이미 지금 인성 정보도 올려내서 여기서 지금 껄떡대고 있는데, 이 종목 확실히 약하네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종목 그냥 킵하고 있다가 일단 이 종고를 돌파하는 걸 보고, 혹은 이 하락의 추세, 옆으로 좀 더 횡보해서 하락의 추세를 올려내고 난 뒤에 매매를 해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런 긴 뭐죠? 이런 횡보가 일어나면 이 중장기 평선들의 이런 그 이격도가 벌어졌다, 이런 이격도를 좁혀내고 난 뒤에, 수렴시키고 난 뒤에 이제 윗방향으로 싹 돌려내면서 정배열 만들면서 확 들어 올리는 이런 모양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밑에서 놀다가 만약에 올려내면은 뭐 40%씩, 뭐 30%씩 열려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순간적으로 한번 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본다면은 매매할 때 분명히 수익은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밑으로 깨지면은 안 되겠죠. 이제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시켜야 되겠죠.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매의 어떤 그 기준들 중에 또 한 가지를 가지고 관심 종목들, 또 테마군들 같이 한번 봤습니다. 모든 분들의 그 매매 방식은 다 다르지만 다 존중돼야 되겠죠. 저도 지금 보시는 이런 그 영상을 통해서 더 이렇게 뭐 초보자님들은 더 이렇게 실력을 더 이렇게 쌓으시고, 또 잘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거에서 또 작은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더 큰 성장이 있으시고 많은 수익이 나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저기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